안녕 친구들, 신나 율동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랜 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신나는 율동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친구들, 선생님이랑 신나는 율동으로 몸을 한번 풀어볼 건데 친구들 잘 따라할 수 있나요? 네! 좋아요. 우리 신나는 율동을 하려면 자리에 앉아서 할 수는 없겠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주세요. 몸이 무겁네요. 네. 하나, 둘. 자, 제가 가장 열심히 하는 친구에게 상품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석에 불 좀 켜주세요, 자석. 네, 선생님을 따라서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열심히 몸을 한번 풀어볼게요. 뮤직 큐! 노래 좀 키워주세요. 소리 좀 더 키워주세요. 잘한다. 아까보다 더 신나게 해볼게요. 자, 우리 여기 남학생 안경 낀 남녀 진짜 열심히 추네. 자. 힘드네요. 네, 방금 여러분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신나는 보육교사가 되고 싶은 아산대학교 영유아보육과 성예진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의 여러분들처럼 중고등학교 시절에 청소년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중학교 때 월드비전에서 운영된 화청단 단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월드비전은 아이들을 위한 국제 구호단체였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돕는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단지 노래하는 것이 좋아서 이 합창단 생활을 했었지만 3년간의 합창단 활동을 통해서 문득 아이들을 돕는 일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보이시는 사진들은 제가 활동을 했었을 당시의 사진인데요. 여기서 혹시 저를 발견하신 분이 있을까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네, 나 잘 안 보이시죠? 너무 작아서. 물론 지금은 제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때와는 많이 다르지만 저도 이렇게 귀염뽀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하는데 저는 공부하는 거리가 너무 멀었고 수능을 보기는 죽기보다 더 싫었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만으로 정화여자 사업고등학교라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하여 3년 동안 저의 생활기록부는 특기 또는 흥미에 아이들 돌보기라고밖에 적혀있지 않았지만 이것은 제 진로여서가 아니라 단지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는데 이거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졸업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 은행에 취업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에 제약회사 그리고 작은 쇼핑몰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내가 해서 행복한 일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문득 내가 이전에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일을 한다면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22살에 입시에 도전해서 마산대학교 영유아보육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취업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대학교로 진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맞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회사로 취업을 하거나 대학교로 진학을 하는 이 2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2가지의 길 모두 각각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각각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회사를 먼저 취업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돈을 빨리 벌 수 있고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회사 생활을 하느라 여러분의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학교로 진학을 먼저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대부분의 또래들과 함께 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새롭고 다양한 분야의 도전의 기회가 학교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여러분이 선택한 전공 분야가 아니라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취업을 먼저 했다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을 때 대학교를 진학하여서 지금 매우 만족스러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만족스럽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취업 먼저 하시고 대학을 나중에 가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길 모두 어느 길을 먼저 가든지 틀린 길은 아니고 그리고 각각 길이 모두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충분히 고민해서 자신에게 더 맞고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니가 다니고 있는 이 영유아보육과 이과는 무슨 과일까요? 저희 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영유아보육과란 영유아의 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 신체 운동 발달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어린이집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될 수 있는 학과인 거죠. 앞에 보이시는 사진들은 저희 학과 행사에서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했던 사진입니다. 귀엽죠? 저희는 그러면 어떤 것을 배울까요? 저희는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발달과 발달이론, 상호작용, 그리고 보육과 교육과정, 교육 역량 등과 같은 분야를 공부하고 있고요. 이에 더해서 특별히 저희 학교에서는 장애전담 보육 관련 교육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특수아동 교육,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장애진단과 평가, 특수교육 및 교재 개발 등과 같은 분야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들에서 저희는 정확하게 어떠한 과목들을 배우느냐, 이 과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육교사 관련 과목, 그리고 장애전담 보육교사 관련 과목, 마지막으로 보육 관련 특강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관련 과목들은 여기 이렇게 적혀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보육과 관련된 이론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장애전담 보육교사 관련 과목은 특수아동교육,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프로그램,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등과 같은 과목을 배움으로써 저희가 실제로 장애 아동에게 어떠한 도움을 더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육교사 관련 과목과 장애전담 보육교사 관련 과목들을 함께 이수함으로써 일반 어린이집 선생님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애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자격 또한 함께 주어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장애전담 보육교사 관련 분야가 함께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저희 학교가 유일하기 때문에 제가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이자 그리고 저희 학과만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육 관련 특강은 풍선아트, 직근공예, 동화구연, 숲생태미술, 피아노 반주 등과 같은 여러분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특강들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실제로 특강 수업을 듣는 모습들이고요. 저도 한 학기 동안 이 특강을 통해서 동화구연 2급 자격증과 유아체육 레크레이션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저희가 유아체육 레크레이션 특강 시간에 수업했던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이렇게 즐겁게 특강 수업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동심. 또 아무거나 던져주세요. 인내심. 맞아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좋아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배려심도 있어야 하고요. 참을성, 인내심, 아까 누가 말해주셨어요. 사랑 당연히 필요하고요. 상황 대처 능력,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따뜻한 마음도 있어야겠고요. 만들기 실력도 있다면 물론 좋겠죠. 여기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있다면, 모두 갖춰져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보육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과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정말로 좋아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보육교사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졸업 후의 진로 방향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린이집으로 취업을 하게 되고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기업, 학교 등이 운영하는 직장 부설 어린이집,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법인 어린이집과 대부분의 민간, 가정 어린이집으로 취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퍼센테이지는 2018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에서 각 유형별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보육교사는 얼마나 벌어요?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2019년도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취업한 보육교사는 첫 월급이 대략 2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하지만 이것은 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니와 같은 분야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것이 유아교육과와 명유아보육과의 차이인데요. 유아교육과와 명유아보육과는 일단 취업하는 곳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유아교육과는 유치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고요. 명유아보육과는 어린이집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다양한 차이들이 있는데요. 유치원은 일단 교육부 소속으로 만 3세에서 만 5세, 즉 5살부터 7살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요건으로는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이상을 취득하셔야지 유치원 선생님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이는 3년제 이상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신 후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0세에서 만 5세, 즉 갓난아기부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의 모든 연령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자격 요건으로는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이상을 취득하셔야지만 보육교사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2년제 이상의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여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고요.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신 후에 보육과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하실 경우, 그리고 이 자격이 충족이 된다면 이후에 승급교육과 시험을 통해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을 가진 선생님과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선생님은 급여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요. 대부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는 이러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치원은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기본 생활 습관과 교육에 대해서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돌봄이라는 의미를 둔 보육과 그리고 놀이를 통해 얻게 되는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과와 유아 보육과의 차이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저의 학창생활과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과, 보육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보육교사라는 직업과 어울리는 사람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보육교사를 꿈꾸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보육교사는 아이의 인격을 창조하고 배움의 긴 길을 걸어가는 아이를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목표들을 세워나가며 아이의 인격을 창조하는 창조자로서 배움의 긴 길을 걸어가는 아이를 안내하는 안내자로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따뜻한 보육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제목에서 어떤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뭐였어요? 아,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제목이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 제목처럼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깐난아기가 기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뒤집을 수 있어야 하고, 아이가 걸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잡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앞으로 5년 그리고 10년 뒤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아이처럼 목표를 세워 이루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저도 모르게 제가 꿈꾸는 보육교사라는 꿈에 도달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도 작은 목표부터 가지세요. 그리고 반드시 실행에 옮기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느새 여러분이 꿈꾸는 꿈에 도달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꿈꿔 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언니 성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